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늦은 이유는 저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그 해외 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지금 이 과정을 이미 뉴스는 다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그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한국의 매체 보도와 미국 매체 보도가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맨 뒤에는 제가 미국 매체에서 이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는 일단 탄핵됐다. 그 다음 과정은 남아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반 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것들을 전해드리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가수가 어디 태생인가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한국에 살 때 그 호세 펠리치아노라는 가수 그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었죠. 노래와 연주를 무척 많이 들었는데 그 가수의 하나의 노래가 생각이 났고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것과도 연관이 되고 해서 그런 순서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의 모든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인 격동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도합니다. 설령 탄핵 과정이 끝났어도 이 탄핵은 혼란의 끝도 아니고 그 끝의 시작조차 아니다. 한국 정치 혼란, 불확실성 끝나려면 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 204, 반대 85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찬성하면 탄핵이 됐는데 12명이었고 그리고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전부 합치면은 23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겁니다. 찬성 12표 이외에 이제 나머지가 기권 3표, 무효표 8표도 국민의힘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더군요. 열 하루 전 45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이유로 나라를 군사 통치에 빠뜨리는 대담한 권력 장악인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을 끝냈지만 본인이 속한 당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직무정지됐다. 이미 이 방송을 새벽에 주무셨던 분이라면 새벽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혼란과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그를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의 끝이 아니라 이번 탄핵이 이 탄핵은 끝의 시작조차 아니다. 이화대학교 국제학과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탄핵은 입법적인 대치로 끝났고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은 이제 헌법재판소 또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것. 여기서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하는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그 재판에서도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윤석열의 계엄령은 자신의 대통령직을 파괴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코노미스트 표현입니다. 김성남 씨 열하루 전 탄핵이 시작되고 나서 4번이나 시위를 하러 탄핵에 찬성하는 분입니다. 나갔습니다. 전자회사 직원인데 이분이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 탄핵에서 실패하고 했었을 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슬퍼서 술 마시러 갔다. 탄핵이 가결된 지금은 너무 기뻐서 술 마시러 간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매체가 거의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와 비슷하게 보도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을 발효하기 그 직전에 국무회의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형사조사
대상이기도 하고 야당에서는 일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돼야지 된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 사이에 리더십 공백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메워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CNN에서 이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거다. 워싱턴 포스트 정치 전문 신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강하고 그런데 하필 미국의 트럼프라는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이때에 한국은 약한 쪽에 설 수밖에 없다. 외교 무역 정책과 관련된 조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격동이 끝나지 않은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을 해외에서는 딱 이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물론 문서로도 보실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이게 난 조용히 갈 생각이 없어 하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는 거죠. 며칠 전에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탄핵된 이후에 한 공개 연설입니다. 군사 관계에서 미국, 일본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가 본인의 업적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이 내가 지금 직무 정지를 당했으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싸운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달렸습니다. 계엄령 선언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이 국회에서 탄핵으로 했는데 이게 탄핵 요건이 되는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탄핵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요건이 아니야 라고 기각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약한 거 부패와 권력 남용 나중에는 또 무슨 뭐 청와대에 뭐 바이아그라가 있었느니 하는 야당이 당시에 주장했었던 거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면은 빠르면 복잡한 내용들 다 빼고요. 빠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는 무슨 선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기고 내란 혐의도 나는 벗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계엄령이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의 일부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이유로든 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희망대로 기본적으로 탄핵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각 이런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면 나머지 임기를 채웁니다. 2027년. 물론 내란 이것도 남아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세계 모든 매체에서 자신들의 국가의 것도 아닌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금 탄핵재판소 6명 가운데 1명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한 그런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그리고 지금 3명이 공석인데 이 3명도 어떻게 보면은 또 빨리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이 과정도 약간의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여론을 좀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땐 좀 심플할 수도 있어요. 여론이 지금 뭐 계엄령 선포하고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또 11%까지 내려갔고 여론은 4분의 3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적인 요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국회에서 탄핵 가결한 거 맞아 하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닐 수 있다는데 배팅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건 또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전부 헌법학자나 전문가마다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내란 그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고 체포되고 이럴 때는요. 갈 수 있는 길이 종신형이나 사형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선 계엄령이 선포된 그 밤에 특수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갔다. 직원들과 약간의 몸 충돌도 있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체포가 된다면, 탄핵 절차 중에 체포가 된다면 이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요, 탄핵, 가결, 이게 나오자마자 헌법재판관들이 집에서 뭔가를 일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한국 날짜로 16일에 시작이 되고, 지금은 미국이 14일, 한국은 날이 밝아서 15일이니까 내일이네요.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탄핵 절차 중에 체포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의 그 헌법재판소 법이 있답니다. 헌법재판소 법 51조에 저 미국 언론이 알려줘서 아는 건데, 한국에서도 보도를 했겠죠. 헌법재판소 51조가 탄핵 심판하는 그 요건과 똑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요, 재판부가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할 수도 있답니다. 중지? 뭐 내지는 정지? 해석이 다 달라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근거로 지연 작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재판은 오래 걸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면 탄핵이 일단 중지가 되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왜 유죄지? 나 유죄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생각대로 정말로 법적인 어떤 그 근거나 증거에 의해서 뭐 내란 혐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또 그것도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작전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제일 많이 해봤고, 누가 처음에는요, 그 같은 지연작전이 통할 수가 없지. 말이 돼? 이게 다 저질러 놓은 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봤잖아. 눈으로 다 봤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다 빠져나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꿈을 꾸는 거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이행을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죠. 국무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그냥 꼭 해야지 되는 이런 것만 하지, 무슨 뭐 북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서 무역 문제, 또 미국과 무슨 뭐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뭐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저도 머릿속에 하도 많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혼돈되네요. 탄핵재판소가 이제 원래의 예정대로 일정대로 법에 맞춰서 빨리 해서 탄핵이 또다시 된다면 이 내란 조사와 상관없이 한국 국민들은 가장 빠르면 4월 달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가장 늦으면 8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모든 것에서 다 트럼프처럼 프리가 될 수 있다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이 2027년까지 본인의 그 임기를 가져가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는 운신의 폭이 엄청 작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재판 그 진행 당시에 고건 총리나 국무총리요. 아니면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황교안 총리나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권한이 작습니다. 본인이 내란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지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뭐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때 이제 그 국무회의를 할 때 계엄령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은 야당이 지금 탄핵시켜야지 돼 하는 거 보면은 또 다른 입장인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다음은 또 이 그 서열, 대통령 자리를 승계받는 서열이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더군요. 그 다음에 교육부더군요. 한국은 미국과 또 달라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또 만약에 또 한덕수 총리가 원활한 많은 힘을 갖고 하기도 힘든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도 또 조사받고 하잖아요. 박차고 나왔다 할지라도. 굉장히 한국은 복잡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전부 탄핵 직후에
한동훈 그 대표의 얘기 다 전합니다. 할 일은 다 했고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여기서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사퇴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친윤계에서는 아니 뭐 대통령 탄핵하라고 뭐 북을 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친윤계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습니다. 최고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한동훈 체제는 무너지는데 그건 이미 무너졌어요. 4명이 아니라 5명이 다. 젊은 의원까지 진종호까지 친한계로 분리됐던 장동영까지 이 탄핵 이후에는 최고위원 자리를 내놨기 때문에 리더십은 무너졌고 사퇴 압박은 강한데 아직은 사퇴한다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혹시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축하하는 분위기더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작은 산을 넘었을 뿐이고 아직도 큰 산, 가파른 산이 지금 저 앞에 있다. 더 크고 가파른 산이.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주죠.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은 분명하고 그때에 그렇지만 또 해외 언론도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열하루 동안 겪어왔었던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45년 동안 그런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재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빨리 재판 2심 뭐 이런 거 선고 나오기 전에 선거를 빨리 해서 내가 대통령 돼야지를 원하겠죠.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을 또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도 여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하지만 이 경우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질질 트럼프처럼 어떻게 법적으로 또 허용해야지 되는 연기 같은 지연작전 같은 것은 허용이 되겠죠. 그게 성공을 한다면 사법 리스크 2심 재판이 또 있고 하니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많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계엄령 선포가 되자마자 원래 일정보다 빨리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딱 등장을 하면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이제는 이만 쉬시지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라는 건 분명하고요. 미국 반응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외교적인 선 안에서 미국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필립 에스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평화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거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주한미군이 거의 3만 명이나 있는데도 이게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선포하고 나서도 미국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당시에 사후 통고라도 했어요. 이번엔 안 했죠?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어? 이 상황에 우리는 완전히 대한민국은 권력 공백인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몇 개월이 지나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까지 계속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라는 뭐 이름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 그룹의 아시아 부국장인 사이먼 핸더슨 이분은 탄핵 절차라는 것은 권력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를 지지하는데 체크 앤 밸런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탄핵 절차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탄핵이라는 그 모든 절차, 이게 다 끝나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끝나도
한국은 해야지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알려줍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뭐 1980년대에 그런 일,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것을 겪고 8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 딱 좀 어느 정도 강해지면서 아, 우리가 지금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신에 단임제로 5년을 하고 그 강한 대통령 책임제로 할 때는 견제 세력이 있어야지 되니까 견제를 입법부로 하자. 국회로 하자. 해서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게 책임은 주면서도 권력은 약간 분산한 40년 지났더니 윤영관 전 외교장관이 최근에 아마 중앙일보에 그 어피니언을 쓰셨나 보죠. 그분의 어피니언을 이코노미스트가 소개를 하네요. 현 체제는 수명이 끝났다. 단임 강력한 대통령제 수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탄핵 결정이 내려져야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됐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뭔가 국민 화합 이런 것으로 또 빼줬고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윤영관 전 외교장관이 한 얘기를 말하면서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심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본인의 정치 인생을 파괴시켰는데 한국 전체적인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갈 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사람들의 이번 사태를 보는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신문은 정치 1번지 워싱턴 그쪽에서 발행되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무엇인가를 다 토대로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 기사를 읽었다면 깨끗한 기저귀가 필요해. 기저귀가 필요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에 취임해서 헌법을 맘대로 하고 본인의 원하는 대로 하다간 이렇게 당한다. 글쎄 그럴 수 있을까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 대통령이 나오면은 분명히 주한미군 철군도 푸시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도 just fine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미국 사람도 있고요. 또 한국의 탄핵 절차는 제대로 작동을 했네. 미국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 2번 탄핵했어도 하원에서 상원에서 또 아닌 걸로 해서 살아남아서 많은 죄를 저지르고 형사법 위반으로 34개 혐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범법자가 됐는데도 그 범법자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또 지연작전하고 재판 기간 늘리고 하면서 대통령이 돼서 이젠 다 모든 것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 미국인인 게 참 부끄럽네. 한국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됐는지 이걸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국인인 게 부끄럽네 한 것은 꼭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시위를 해서 이걸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 사람들도 쓰는 걸 보면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 부끄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은 트럼프를 탄핵할 용기가 없었다. 역사는 그들에게 좋지 않을 거야. 지금 그리고 미국은 더 나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한국은 법치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강하다. 우리는 침수하고 있는데, 싱킹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데, 배가.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계엄령, 이건 전략적으로 참 바보 같았어. 만약에 윤이 스마트했다면 또 계엄을 또 해제했잖아요. 몇 시간 만에. 해제 직후 도망했어야지. 이건 이제 지금은 이미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고 수사받게 되고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엄령이 전략적으로 스투핏했다. 스투핏하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다 스투핏하는 그거로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인가? 물음표 붙였죠? 당신도 위반하면
알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매체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위대입니다. 많은 분이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 왜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는 안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찰 추산으로 국회 쪽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 20만 명,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있어라 지지하는 사람이 4만 명 하면 5대 1입니다. 5분의 1이잖아요. 그 많은 20만 명 시위대에게 안도감을 줬다는 거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요. 김명숙 씨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지도 잊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하도 많은 매체의 뉴스를 봐서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은 너무 우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울합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의 NPR 방송이 그 한국의 요즘에 시위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시위하는가를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Feliz Navidad 하는 호세 펠리치아노의 그게 스페니쉬로 메리 크리스마스. I wanna wish a Merry Christmas 이렇게 하잖아요. 이 노래에 이제 가사를 붙여서 단핵이 답이다. 이거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길게 이분 풀네임은 모르겠어요. 백자라는 이름으로 52살의 분이 보통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해서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특히 유명했죠. 그 단핵이 답이다 하는 Feliz Navidad 하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분이 기타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막 따라하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제가 우울한 게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가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이 해체돼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물론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의 그러한 그 정치적으로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 사실입니다. 잘한 건 없지만 결국은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군대를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의 발에 총을 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잘못했고 뭐 김건희 여사 잘못한 뭐 다 있기는 있지만 야, 이런 노래로 막 이제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지낸다는 건 아닌데 하는 게 제가 해외에서 느껴지기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었던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싫었거든요.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처음부터 5년 내내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리고 많은 또 국민의 반응 그 적폐청산이 옳지 하면서 계속 서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중도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뭐 말할 자격이야 있겠지만 그래서 야 이제 일단 탄핵이 그 국회에서 마무리됐고 하면은 웬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뭐 이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나 누구로서나 영향력이 있고 하면은 좀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품고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욕 먹어가면서 인터뷰하면서 이윤석열 대통령 나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가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것들을 지지하지만 계엄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많고 12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그 내부의 지지팀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이 가결이 되는데 그럼 이젠 좀 봐줄 거 봐주고 같이 가야지 되는데 다 반쪽은 다 꺼져줘야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저는 이런 노래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몰살되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호세 펠리치아노의 Feliz Navidad라는 그 노래로 탄핵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했었던 이분이 이제는 좀 다른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호세 펠리치아노 음악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팝송 같은 것들을 듣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디 태생인가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푸에르토리코 태생입니다. 호세 펠리치아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그 연주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를 파이어웍스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집시라는 노래, 레인이라는 노래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호세 펠리치아노의 연주는 페가오입니다.
페가오라는 걸 좋아하면서도 뭐 그게 무슨 뜻이다는 걸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라틴이니까 리드미컬하고 하니까 그게 무슨 춤을 출 때의 뭐 밀착함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그런 경쾌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페가오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띠라리라리라리란 따라란 경쾌하면서도 저는 슬프고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페가오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갇혀버린 것 같은 그냥 스탁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가 꺼져줘야지 죽어줘야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은 지금 일요일이니까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장이 열리겠죠. 그때부터 이제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